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상한가 시즌2 오늘 또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저희 방송 8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동안의 정보 모두 다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TV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분들 오늘도 여러 가지 채팅을 쳐주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치킨이 많이 남아 있고요. 저희가 쿠폰을 또 랜덤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모르겠습니다. 제작진의 그런 의도와 계획은 모르겠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오늘도 채팅 열심히 쳐주시면요. 치킨 쿠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이점에서는요. 일단은 중간선거는 좀 지나가고 CPI 경계감이 좀 발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 관련해가지고 CPI 지금 7.8부터 8.1까지 보는 여러 가지 기관들과 그리고 증권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나와야 시장이 환호하고 어디까지 나와야 시장이 실망할지 우리가 그 기준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PI가 끝나면 어떤 이벤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 부분도 전략적으로 짚어보죠. 자, 그리고 빅 이벤트가 종료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 갈지 장기랑 단기로 나눠서 매니저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섹터 그리고 종목들 OX 있으면 뭐 개인적인 의견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역시나 허웅팀 모셨습니다. 왼쪽부터 이호근 매니저님 나오셨고요. 가운데는 김준호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최현덕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 그 월수팀이 네. 어제 얘기를 좀 전해달라고 네. 그 치킨 15마리 네. 요거 하는 거냐고. 당연히 하죠. 15마리 네. 그럼 컨펌합니다. 네. 거기다가 저희가 옵션을 하나 더 넣었어요. 어떤 거요?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에 네. 제가 이긴 팀을 배팅을 합니다. 이길 팀. 네. 그래서 제가 화목팀이 이길 것 같다 하면은 제가 거기다가 치킨 5마리를 얹고 또 월수팀이 이길 것 같다 그럼 5마리 걸고 그렇게 해서 진 팀 제가 배팅해서 그 팀이 지면 저도 같이 15마리 플러스 5마리 해서 네. 내는 걸로. 네. 굳이 이걸 다음 주까지 봐야 돼요? 다음 주까지는 좀 보고 싶어요. 지금 딱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요즘 시장 보면 좀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CPI도 확인하고 가야 되잖아. 네. 아니 최현동 매니저는 아니,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게 네.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 수익률 격차가 점점 줄어들어요. 불안불안합니다. 수익률은 사실 뭐 줄 수도 있고 좀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예. 사실 이제 저희가 종목들을 보면 좀 모멘텀이 좀 강한 종목들을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좀 이길 확률이 그래서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꼭 이제 어떤 뭐 이기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종목들이 이제 좀 변동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달 장세 보게 되면 일단 시황 말할 때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장이 되게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또 그렇다고 나쁠 것 같지도 않아요. 예. 꼭 이런 장세 종목 장세인데 그럼 종목 장세는 사실 뭐 저희 화목팀이 좀 잘 나가기 때문에 예. 뭐 저희 쪽으로 베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하면은 거의 다 보고 들어가는 거라서 그렇죠. 이번 주에 하는 게 재밌을 것 그냥 같아요. 속보인다 그래요 다음 주에 하면. 네. 저는 가장 궁금한 건 저는 왜 치킨 5마리를 내야 되는 건가. 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지만 뭐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치킨 5마리를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까지는 좀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기는 팀에 저도 같이 한번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이점 본격적으로 달려봐야 될 텐데요. 오늘 뭐 매니저님들이 이따가 그 섹터와 중기, 단기 섹터 이렇게 주시는 종목 그 느낌도 보고 제가 배팅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첫 번째 특이점 우리 CPI부터 보도록 하죠. 자, CPI 경계감 발동 이벤트 끝난 11월 썰렁할까 요거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CPI가 남았습니다. 오늘 밤 10월 CPI 발표 예상은 10시 반인가요? 9시 반인가요? 10시 반인가요? 어쨌든 저녁에 바로 발표가 되게 됩니다. 요 CPI에 따라서 이제 나스닥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하우스별로 7.8, 7.9, 8.0, 8.1까지 여러 가지 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시장은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지 그리고 어디까지 선반영된 건지 전문가 의견이 좀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분의 의견 CPI로 어떻게 보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이호근 매니저님 판넬부터 가보죠. 지수보다는 종목. 네.
요 얘기는 사실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인데 종목을 잘 골라도 네. 지수가 밀리면 네. 같이 밀려서 네. 지수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지수보다 종목이라는 거는 일단 이제 지수는 오를 만큼 오른 것 같아요. 다 왔다? 뭐 여기서 이제 올라봤자 조금 더 오르겠죠. 오호.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대형주가 계속 잘 갔는데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부닥치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는 이제 종목, 그러니까 이 종목이 된다는 얘기는 뭐 시장이 이렇게 뭐 급락을 하거나 뭐 이런 불안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이게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수는 이전보다 이제 올라가는 랠리는 좀 멈췄지만 그래도 뭐 시장은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종목장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뭐 사람들은 2,500, 2,600까지도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거의 다 와서 고점이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뷰는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죠. 자, 가운데 김준호 매니저님 네, 판넬입니다. 비슷한데요. 종목 장세인데 사실 뭐 이벤트가 아예 끝난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CPI 지표도 이미 뭐 시장의 기대치 자체가 낮은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은 종목 장세가 더 심화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또 올해 말에 최대 이벤트가 남아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전히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라가는 종목을 잘 고르자. 자, 오른쪽에 최현동 매니저님 판넬입니다. 또 충격? 네. 전 이게 제일 걱정되거든요. CPI. 예, CPI. 지금 앞서 두 분은 뭐 제가 볼 때 식상하네요. 예. 종목 얘기 뭐 당연한 건데. 예.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지금 그 CPI가 맨날 틀렸잖아요. 그쵸. 예, 저희만 틀린 게 아니라 진짜 뭐 이 전 세계 전문가들 다 틀렸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좀 약간 자신이 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컨센이 7.9에서 8.1까지 나오는데, 사실 원래 그 전달에만 생각을 했을 때도 지금 10월부터는 이제 이게 이 전년 대비 기준이기 때문에 최소한 평균적으로 한 0.7%는 좀 빠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난달에 8.1이었으니까는 7.5 정도가 나와야 정상인데 지금 컨센이 이제 7.9에서 8.1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지금 두 달 동안 주택가격도 빠졌는데 지금 이 컨센이 8.1 나온다는 이야기는 서비스 가격 지수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음 달 FOMC에서 이제 75bp 인상이 아닌 50bp 인상을 보고 있고 지금 시장도 그걸 반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만약에 CPI가 안 꺾인다. 그러면 만약에 여전히 8 위라고 한다면은 진짜 인플레가 안 잡히는 거고 7.9가 나온다면은 사실 의미론적으로 7대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좀 좋긴 하겠지만은 그래봐야 8.1에서 7.9 내려온 거거든요. YY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7.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전히 인플레가 좀 높은 수준이라서 7.9만 나와도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뭐 8이나 8.1 나온다면은 좀 시장이 좀 충격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CPI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좀 많이 좀 이력이 좀 나 있고 해서 예. 뭐 크게 반응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나아질 거라고 봤었는데 계속 높은 인플레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 밤 CPI 같은 경우는 이 숫자에 대해서 뭐 사실상 이거 갖고 뭐 어떤 등락이 나온다거나 그런 게 예측하기가 조금 좀 어렵지 않나. 어렵다. 네. 그래서 좀 알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현동 매니저님이 아주 잘 깔아주셨어요. 제가 네. 그 어려운 질문을 드리려고 네. 제가 세 분 다 여쭤볼 거거든요. 이호근 매니저님부터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뭐 미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몇이 나와야 시장이 환호하고 몇이 나와야 시장이 떨어집니까? 시장이요? 일단은 이제 전월 달보다는 좀 낮게 나와야겠죠. 예, 그거보다 좀 높으면 그럼 8.1 나오면 시장 환호합니까? 아니요. 그 지금 이제 시장 예상치가 7.9니까 예. 그 밑으로 나오면 환호하겠죠. 근데 7.9 밑으로 나오면 당연히 환호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는 지금 낮게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이제 아주 패닉 막 이런 흐름이 안 나오려면 일단 지난달보다는 떨어지는 게 나와야죠. 그것만 나와도 그래도 조금 버틸만 하지 않을까. 지난달이 8.3? 8.2였 8.2. 예. 8.2? 네. 8.2요. 8.3 아니었어요? 8.2예요? 8.3이 전망치였는데 네, 시청자분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3이 전망치였고 8.2가 8.2가 나왔어요. 전망치였고 8.2가 나왔죠. 8.1이 전망치였고 네. 8.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망치보다 셋이 말이 다 다르네요. 아니 8.3에서 8.2까지 예. 내려왔어요. 네, 내려왔는데 네, 그래도 그거보단 떨어져야 된다. 근데 그때 이제 코어 CPI가 높게 나와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팡 와르륵 무너진 거거든요. 8.2였던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8.2보다는 낮게 나와야지 되는 거고, 네. 지난달이랑 똑같이 나오면 네, 그것도 안 좋죠. 패닉. 네. 그리고 7.9 이하로 나와야 환호. 네. 그럼 환호하기 되게 어렵겠네요. 지금요? 아니 근데 작년을 갖다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9월 달에서 이제 10월 달에 확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제 전년 동기를 동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난 10월 달에 워낙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기조 효과 때문에 그래도 지난 좀 숫자가 좀 낮게 보이지 않겠냐. 지금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유가가 좀 확 꺾였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유가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꺾였다 싶었는데 갑자기 또 감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작년 이제 10월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본다면, 10월 기준으로 본다면 분명히 이번에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10월부터 이제 막 그 CPI가 높게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좀 떨어지는데,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코어 CPI가 이번에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전월 기준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은 뭐 당연히 떨어지는 거로 지금 거의 시장은 보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월 대비해서 이제 이게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여기에 또 이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헤드라인 CPI에 막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는 그냥 뭐 예상치보다는 높았지만 그래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코어에서 높게 나오니까 그때 이제 시장이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코어 CPI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달에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코어 CPI도 작년 기준으로는 떨어질 건데 문제는 이제 전월 대비해서 이게 조금 높게 나오면 이게 오히려 이제 거기서 또 충격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코어 CPI도 중요하지만 전월 대비해서도 어느 정도 나와주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님은요. 네. 어디 선까지 나와야 환호하고 어디 선까지 나와야 패닉 안 합니까? 일단 뭐 패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시장 예상치를 뭐 월등히 뛰어넘어야 되는데 지금 7.9%에서 8.0%를 시장에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8.0이라든지 8.1 정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어떤 패닉 세일은 나오지 않을 거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달 같은 경우 지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CPI 지표에 대한 기대감과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수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었었는데 최근 뭐 코스닥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를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거의 신저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CPI 지표 발표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태고 오히려 지금 이번에도 CPI 지표가 높게 나올 것을 이미 예상하고 일각에서는 지금 연준이 금리를 6%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7.9라든지 8.0, 8.1까지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월 대비해서 뭐 0.1%라도 줄어든 수치가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은 그래도 일시적인 어떤 변동성은 나올 수 있어도 반발 매수가 좀 세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 시장 예상치에 그 부합해서 한 7, 앞에가 7.9%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시장은 뭐 크게 환호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근원 CPI 지표가 좀 꺾이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째 지금 CPI 지표는 계속 꺾이고 있지만은 또 지금 시장에서 월가에서 지금 연준에서 원하고 있는 목표 수치 2%는 아직도 좀 먼 수치다 보니까 상징적으로 이제 앞자가 7자로 바뀐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그래도 좀 환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는 그래도 지난달보다는 좀 충격치가 좀 작다라고 보고 있는 거는 이미 11월 1일, 2일 날 FOMC 회의에서 금리가 결정이 되었고 또 그리고 12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잖아요. 그래서 CPI 지표 발표 이후에 이미 뭐 12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어떤 충격치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예. 그리고 또 한 7.9나 뭐 8.0, 뭐 8.1 정도까지만 나와도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반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이번에는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8.1만 나와도 상승한다. 살짝 아침에 흔들릴 수 있어도 반발 매수 자체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니까 CPI 지표 발표 이후에 예, 예. 지수가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8.1 나오면 세이프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너무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왜냐면 맞습니다. 매니저님들이 요거 맞추는 걸로 지금 몇 달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계세요. 월가에서도 사실 다 틀려요. 아니 네. 뭐 모건 스탠리도 틀리는 거 우리가 무슨 수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틀리고 지금 네. 맞아요. 다 솔직히 틀리고. 저희는 좀 틀릴 수 있어요. 네. 저희는 이제 뭐 직원도 뭐 한 명씩밖에 없고 하니까는. 근데
그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는 그렇죠. 글로벌 기업인데. 네, 직원이 10명 있는데. 아, 거기 월급 받고 네. 그거밖에 안 하는데. 제가 볼 때 거긴 틀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도 네. 틀려도 안 됩니다. 예. 그렇긴 하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몇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안 여쭤보잖아요. 어차피 뭐 못 맞추니까. 네. 최현동 매니저님은 몇 정도 나오면 환호하고 몇 정도 나오면 괜찮습니까? 그다음 7.9 나오면 이제 당연히 시장은 뭐 좋아할 것 같고. 7.9만 나와도.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좋게 보는 컨셉이 7.9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시장은 이제 뭐 환호라기보다는 뭐 안도 랠리 정도가 좀 나올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8.1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좀 그래도 이제 역시 뭐 별로였어. 뭐 이런 좀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좀 솔직히 몇 나올지 솔직히 진짜 몇 개월째 계속 좀 전망차가 좀 틀리다 보니까는 잘 모르겠는데 7.9만 나오면 이제 우리 9시 반에 확인되니까요. 뭐 시장은 되게 좋을 것 같고 8 이상 나온다면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달 시장을 사실 다음 주부터 보면은 우리가 뭐 G20 정상회의도 있고 뭐 지스타도 있고 지금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제 뭐 우리 중간 선거 지났고 오늘 밤 CPI가 발표가 되면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뭐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보다는 좀 앞서 이제 두 분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종목 장세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약간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궁금해요. 이게 사실 최근에 요 며칠 시장 봤을 때, 생각보다 세네?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네? 약간 네. 이런 좋은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중간 선거 딱 지나면서 오늘 살짝 조금, 약간 확인하고 가나?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고, 네네. CPI가 나오면 불확실성 해소로 돼서 막 충격적이게 나오지 않는 이상 요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인지 그 분위기 감지가 좀 궁금한데 이호근 네. 매니저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좋은 질문 하셨는데 예. 저번에 한번 우리 장 안 좋을 때 네. 그때 우리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번에 많이 갈 것이다. 그래서 2,400 얘기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갔죠. 좀 더 갔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많이 가니까 또 2,500, 2,600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얘기했어야지. 지금 이제 많이 오르니까 2,500, 2,600 하는 건 별로 소용이 없고. 지금은 이제 지수. 근데 그때는 네. 환율 그렇게 떨어질지 몰랐죠. 예, 환율. 근데 이제 그때 시장 움직임이 어느 정도 올라갈 흐름이 감지가 돼가지고 그때 우리 팀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2,400 얘기하면서 그때 맞아요, 적극적으로 맞아요. 맞췄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지만 지금 이제 지수가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정체될 거라고 보는 이유는 예. 일단은 이제 요걸 좀 차트를 좀 봐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이거 차트를 또 띄워야 돼서 예. 잠깐. 예. 딴 데 갔다 올까요? 아니요. 지금 이제 잠깐 이제 보면은 예. 이게 이제 그 나스닥 지수 차트인데요. 지금 이제 다우는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다우도 이제 오늘 같은 게 좀 빠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를 지금 계속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봉 차트도 여기가 좀 중요한 자리였는데 여기서 결국은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더라고요. S&P 500도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지수는 그 박스권으로 그냥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으로 이제 추가 가기에는 조금 역부족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하고 시간이 지나고 그때는 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여기서 더 추가 상승으로 가려면 조금 여러 그 매물 소화라던가 이러한 충분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지수는 이제 여기서 당분간 조금 정체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또 네. 약간 네. 저는 항상 매니저님들의 네. 반대 입장에서 네.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네. 아니 뭐 최근에는 뭐 나스닥 오른다고 우리 시장 오른 거 아니잖아요. 나스닥 네. 떨어질 때도 우리 시장 잘 갔고 네네. 저거 뭐 추세 전환 안 한다 그래서 뭐 우리랑은 별로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아니 지금 그때도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게 미국 시장이 안 좋아도 우리 시장 갈 것이다. 그때 얘기했던 이유가 그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하면서 예. 미국은 이제 그 기술주가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빅테크 안 된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된다. 예.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갑자기 차트를 갑자기 지금 준비를 하느라고 아니, 근데 딴집 갔다 올게요. 아니, 한 바퀴 지금 돌고 이제 올게요. 딱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기술적으로 여기가 우리 시장도 조금 걸리는 자리인 것 같아요. 걸리는 자리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오를 만큼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네. 오늘 종가 얼마입니까? 6만 300원? 지금 이제 약간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남았는데 예.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는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있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가 그때 얘기했을 때도 6만 원이면 저평가 영역은 해소가 된 거고 근데 이제 지금 반도체가 좋아서 올라온 것보다는 싸기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큼은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추가 상승을 가려면 반도체 업황이 이제 확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는 요 정도 선에서 62,500원, 63,000원 정도 선에서 멈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우리 지수도 왜 여기서 멈추는지 그걸 지금 준비해 왔는데 예. 그게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생각이 안 나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바퀴 돌고 네. 올게요. 예. 그럼 이호근 매니저님은 2,400 다 왔다. 경계감 조심하자. 2,400에서 뭐 2,400 한 50, 60 많이 가봤자 그 정도 선. 거의 다 왔다. 네, 거의 다 왔다. 네. 김준호 매니저님은 어떠세요? 네.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스피 기준에서 지난번에도 2,400, 2,500 정도를 말씀드렸었는데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아직도 갈 길이 좀 남았다. 코스피 대비해서 아직 코스닥 지수가 낙폭이 굉장히 지금 제한적인 상태고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예. 거의 지금 뭐 신저가 부분에 위치해 있는 상태라서 코스닥 지수 결국에는 삼성전자랑 이제 하이닉스가 움직이니까 그 이후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듯이 코스닥 섹터에서도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 일환의 반발 매수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또 이제 암호화폐 시장, 또 이제 FTX의 어떤 악재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거렸고 또 이번 중간 선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의 기술주와 성장주들이 큰 상승이 나와줬다가 이번에 민주당이 생각 외로 좀 선방을 하면서 기술주들이 크게 낙폭이 나왔었는데 좀 이 부분들이 CPI 지표 발표하고 나서 약간의 좀 반전 모멘텀이 된다고 했을 때는 또 국내 코스닥 증시도 어느 정도 또 키 맞추기 일환으로서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크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이호근 매니저랑 좀 비슷하게 2,400이나 2,500선 정도를 보고 있고 오히려 그 수급 자체가 또 코스닥으로 좀 이동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봐서 코스닥 지수는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못 갔으니까 네, 맞아요. 거기에 이제 좀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 근데 맞습니다. 코스피가 최근에 며칠 동안 움직인 게 환율도 내려가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네. 대형주 그리고 그동안 눌렸었던 맞아요. 굴뚝주들 이런 네. 거 사면서 올라온 건데 그 수급들이 코스닥까지 갈 것이라는 좀 약간 자신감? 이런 네. 근거?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왔던 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그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서 급등했다기보다는 워낙에 싸고 또 환율이 다시 좀 최근에 안정을 찾으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됐던 건데 예.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제약바이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그룹주도 있고요. 또 그 외에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또 게임 관련 종목들도 결국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에 CPI 지표 발표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7자대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전 모멘텀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럼 기술주와 성장주 중심의 어떤 낙폭과대 섹터 위주로 순매수가 좀 유입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CPI 지표 발표를 확인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근데 저는 그 게임 섹터라든지 뭐 제약바이오 섹터라든지 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까지도 수급이 좀 이동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는 게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과 또 지금 저가 매수가 삼성전자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만 계속 매수하기에는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미 직전 고점 부근대까지 다 좀 돌파한 상태고 삼성전자도 충분히 저는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저도 보고 있어서 그래서 그 수급 자체가 주구장창 삼성전자만 살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현재 모멘텀도 좀 부재한 상태이다 보니까 저렴하고 좀 싸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봤을 때는 지금 코스닥에서도 셀트리온 그룹주 고점 대비 80% 이상 급락이 나와준 상태이고 게임주들도 고점 대비 70에서 80% 이상 낙폭 과대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이번에 FTX발 악재가 좀 해소가 되고 또 이번에 CPI 지표만 어느 정도 좀 선방만 한다고 했을 때는 예. 충분히 저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좀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도 네. 외국인들이 싸서 바스켓에 그냥 담은 것처럼 맞아요. 코스닥도 싼 거 마찬가지로. 많으니까 네. 그런 똑같은 다만 좀 논리를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상위 네. 종목들 위주로 알겠습니다. 최현동 매니저님은 어떻게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지수는 다 왔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더 간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좀 비슷하게 보는데, 예.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이제 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사실 뭐 하락장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뭐 대폭락장이 온다는 얘기도 좀 많았고,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뭐 지금까지 어떤 경기 침체라든가 뭐 최근에 이제 좀 시정 위험이라든가 뭐 금리 상승 이런 얘기 하면서 이 대폭락장을 이야기하면은 좀 그럴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좀 겁을 좀 많이 먹고 있었는데 지금 한 달 10일 동안만 좀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이제 코스피 지수에서 5조 7천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차트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종합주가 지수를 좀 보게 되면은 우리가 9월 달에 이제 또 6월 달처럼 낙폭이 좀 심하게 나왔었죠.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달에 고점을 거의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빠진 게 10월 달에 어느 정도 올라왔고 11월 달에 마저 올라와주면서 어느 정도 좀 V자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상승하기에는 좀 약간 좀 그 힘이 좀 부족하다. 특히나 이번에 이제 공화당이 좀 그 어떤 하원을 좀 장악하긴 했지만은 성과가 그렇게 좀 좋지 못하면서 사실 좀 시장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동력도 좀 잃어버렸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지만 다만 지금까지 외국이 산 거는 정말 싸서 산 게 되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환율 봤을 때 진짜 이 강달러다 보니까는 이 구매력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싼 한국 주식을 막 좀 주워 담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외국인이 뭐 다 팔고 나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다면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은 거꾸로 코스닥 지수를 좀 보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가 이제 9월 고점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코스닥으로 치면은 한 780선 90선 되는데 아직까지 올라갈 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실 뭐 게임주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정말 이 과대납폭된 종목이 많은 상황에서 싸게 살 종목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엔솔 이런 대형주를 많이 사다 보니까는 그만큼 많이 사봐야 오름폭이 좀 제한됐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면은 그 수익률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똑같은 자금을 산다 하더라도 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제 코스닥 지수가 좀 키 맞추기 전략으로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코스피 어떤 추가적인 상승과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 있고 오히려 그 안에서 이 코스닥 지수가 좀 더 좀 힘을 좀 발휘할 것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남은 11월 달을 종목 장세로 좀 보는 거고. 특히나 이제 중간 선거 결과가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면 상원에서 이제 이 조지아의 한 표가 아마 가릴 것 같은데 예. 그 조지아가 지금 이제 재투표 들어가기로 했고 그게 12월 6일이에요. 거의 한 달이거든요. 그 한 달 동안 상원을 공화당이 차지하냐 아니면 이 민주당이 차지하냐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불확실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개별적인 종목 전략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니저님들 믿고 내일부터 코스닥 노립니다. 네. 네. 코스닥. 코스피도 근데 좋은 종목 꽤 많이 있어요. 화학주도 바닥에 있는 것도 많고. 네. 그러니까 꼭 코스닥이 아니라 종목 장세로 좀 보면 될 거예요. 종목 장세로. 알겠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요거는 최현덕 매니저님이 이따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코스닥 특히나 게임이랑 좀 암호화폐 엮어가지고 네. 지금 분위기가 좋지가 않잖아요. 뭐 네. 제2의 루나 사태 또 뭐 이런 얘기도 또 붙고 있고. 사실 루나보다 훨씬 크고요. 그쵸. 네. 그리고 진짜 뭐 말 그대로 이 가상화폐에서 리만 브러스 사태. 그런데 여기에서 기회가 있거든요. 그건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려볼게요. 뭐 기회가 있어요? 제가 자료까지 준비했거든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호분 매니저님은 코스닥을 네. 노려라 여기에는 동의 안 하세요? 아니 뭐 저는 뭐 이게 뭐 구분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종목 장세하면 코스닥이 좀 더 종목이 개별 종목이 좀 더 다양하니까 그리고 지금 뭐 네옴시티도 있고 하여튼 뭐 수소 요즘 뭐 이벤트들이 계속 많아가지고요. 예. 결국 이제 이런 종목장이 하나의 중심이 잡히면서 하나의 시장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주도주는 없다? 아니 지금 그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될지는 저도 지금 아직 정하지 애매하다. 않았는데 이제 내일 지나면서 이제 이게 형성이 되겠죠. CPI 지나면서 어디서 네. 조금 더 안개가 네. 걷힐 것이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집중하려고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네. 자, 이호근 매니저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또 채팅이 올라와 있어서 그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네. 이호근 매니저님, 텐텐텐에서 뵙던 것보다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텐텐텐에서는 힘이 좀 없어 보이고요. 텐텐텐은 몇 시에 합니까, 이거? 그거 10시 40분요? 아침 10시 40분. 네. 왜 텐텐텐이에요?
그러게요. 10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텐텐텐입니까? 제가 이제 점수를 한 매기거든요. 예. 3개 분야. 아.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만점이 10, 10, 1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되게 잘생겨 보인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래요? 왜 텐텐텐에서는 저렇게 힘이 없습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내일부터는 좀 아침에도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게 아니라 치매상학과가 재밌으니까 저기서 힘이 없는 거죠. 그래요? 네. 또 저희랑 같이 있으니까 이 젊은 친구들의 기운을 좀 가져가는 게 아닌가. 네. 제가 힘 빠져요, 여기만 오면. 그렇죠. 저희랑 함께 하니까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거의 뭐 업무가 절바뀌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분 모코스피 코스타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뭐 이벤트가 있나요 오늘? 안 했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오늘 동접자 1000명. 제가 화목팀을 조금만 자극해 보겠습니다. 월수팀은 항상 네. 동접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네. 플러스 어제는 월수팀은 1100명이 들어왔습니다. 화목팀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동접자 1000명 이상이면 저희가 그 치킨 쿠폰 3개 쏘겠습니다. 매니저님들 돈으로.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요것만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김준호 매니저님, 지금은 뭐 종목에 집중해라 이런 건 알겠는데 그럼 타이밍적으로 어때요? 내일 노려도 돼요? 아니면 CPI 확인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는 노릴까요? 오히려 내일 CPI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해서 시장이 빠지면은 그때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오히려?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내일 올라가면요, CPI 호재로? CPI 오죠. 그래도 그때도 매수 타이밍이에요. 근데 빠지면 싸게 사서 좋고 또 올라가면 어차피 모든 종목들이 막 다 급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오히려 빠졌을 때는 싸게 사서 좋고 또 아니면은 확인하고 매수해서 좋다. 올라가면. 보고 있는 건데 올라가면 확인하고 매수해서 좋죠. 그러니까 뭐 말장난 같은데 그냥 무조건 풀매수. 풀매수가 아니라 일단 이제 내 CPI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뭐 예. 했다고 해도 너무 막 시장 예상치를 막 상회할 정도로 7.8, 7.2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 그래봐야 이제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랬을 때 이제 장 초반에 수급이 이제 분산돼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종목들이 막 아침에 막 4%, 5% 이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만약에 1%, 2% 이상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종목 수급이 분산되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많이 올라봐야 1에서 정말 커봐야 2%로 이제 수급이 분산됩니다. 그래서 CPI 지표가 잘 나온다고 하고 내일 시장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장 시작과 동시에 모든 종목들이 막 6%, 10% 이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충분히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어 좋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CPI 지표가 만약에 이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예. 오히려 조정에 나왔을 때 지금 월가에서는 블룸버그만 7.9%를 제일 낮게 본 거지 그 외에는 8.0에서 8.1%를 본 거라서 7.9%를 조금 소폭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예. 시장은 어느 정도 반발 매수가 좀 빨리 들어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7.8. 7.8. 7.8이면 뭐 완전 호재죠. 대박이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 김준호 매니저님 말씀은 만약에 잘 나와서 시장이 오르면 조금 더 갈 수 있으니까 확인하고 올라가는 거 매수해서 확인하고 좋고. 사니까 좋은 거고 만약에 떨어지면 어차피 또 오를 거니까 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맞아요. 최현동 매니저님은요, 전략?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언제 사냐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떤 것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 사실 뭐 CPI 잘 나오고 뭐 잘 못 나오고 해서 뭐 빠져서 살 수 있는 거 올라가서 살 수 있는 건데 과연 어떤 섹터가 올라가냐 또는 어떤 종목이 올라가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타이밍을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흐름 보면서 항상 좀 저가 매수를 노려야 되는 건데 어떤 섹터가 올라갈 것인지 그걸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지금 어쨌든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뭐 성장 섹터 중에서도 뭐 게임주도 있고 바이오도 있는데 사실 오늘 보면은 몇 개 종목들은 좀 세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아직 못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섹터 안에서 골라가지고 어떤 그 종목을 잘 골라 들어가야지 뭐 내일은 뭐 살 때다, 뭐 팔 때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갖고 있냐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건 우리가 또 좀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 제가 오늘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깜짝 놀랄 자료 하나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시청자 안 들어오면 공개 안 하려고. 1000명 들어와야. 공개를 해야 1000명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아까운데. 그래, 아까워요? 알겠습니다. 1000명은 깜짝 놀랄 수 있으니까. 뭐 진짜 이렇게 놀랄 거예요. 심장이 약한 분이나 임산부나 이런 FTX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FTX 문제를. TV 보시는 분들이 모바일도 같이 켜셨으면 좋겠어요. 모바일도. 네. 두 개로. 알겠습니다. 공기계 있으면 더 좋고. 알겠습니다. 그 이호근 매니저님한테 마지막으로
일정을 CPI 네. 지나가면 네. 사실상 빅 이벤트는 당분간은 좀 지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다음 주 좀 챙겨봐야 될 일정이 있어요? 다음 주 만약에 이제 챙겨 본다면 그 미국 옵션 만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 옵션 예, 옵션 만기 때 좀 이 변동성이 좀 나와서 이게 이제 그게 어떤 언제죠? 그게 다음 주 금요일이요. 다음 주 금요일.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변동성이 좀 만약에 이제 나올 수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이제 이슈로는 지금 FTS 이슈 요것도 조금 이제 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것 같고. 빈살만. 네, 빈살만 뭐 이런 하여튼 그 약간의 이제 이런 그 시장에 이제 종목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이벤트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도 나오죠? 네. 거기까지는 제가 체크 안 했는데. 아, 네. 그건 네. 최현동 매니저님한테 네. 한번 여쭤볼게요. 어쨌든 빈살만도 오고 네. 지금 옵션 만기도 있고 G스타랑 엔비디아 실적 최현동 매니저님 엔비디아 실적 나와요? 엔비디아는 저는 아직 체크 안 해봤는데 네. 다음 주에 지금 지스타도 일정이 있고 지스타도 일정. G20 정상회의 있고 네.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그 로봇 ETF가 또 출시가 돼요. 로봇 ETF. 그래서 사실 보통 이 ETF가 출시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수급이 그 섹터로 쭉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감에 또 먼저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다음 주에 종목 정도를 본다면은 뭐 로봇 ETF 출시, G20 정상회의,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가 시작한다. 요거로 봤을 때도 지금 올라갈 종목들이 좀 꽤 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1월 16일에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종목하고 이 섹터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매크로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벤트가 지나가고 나면 종목이랑 섹터다. 요거를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빅 이벤트 종료. 종목 장세 본격 돌입. 세 분의 앞선 얘기를 들어보면 종목 장세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11월에 우리의 수익률이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랑 중장기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단기로 봤을 때 이 섹터가 좋다. 그리고 중장기로 봤을 땐 이 섹터가 좋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세 분은 단기, 중장기로 나눠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일단 이호근 매니저님 판넬부터 가볼까요? 2차 전지 단기, 금양 가자. 네, 금양. 장기는 풍력. 네. 풍력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의외로 선전하면서 네. 풍력 다시 힘받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단기 2차 전지, 장기 풍력. 2차 전지 단기라는 게 약간 좀 의외이긴 한데. 아니 그 2차전 약간 금양 뭐 이런 금양. 스타일. 예. 그 소위 업스트림 관련주들. 예. 알겠습니다. 잠시 그쪽으로 좀 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김준호 매니저님. 네. 장기는 수원. 수원? 네. 수소 원전? 맞아요. 수소 원전. 제가 지지난주부터 수소 수소. 에너지에 좀 집중해야 된다. 수급이 이동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수소 에너지 종목들 정말 세게 올라갔잖아요. 예. 오늘도 수소 에너지 관련 종목들 SP열세, 범한피열세, 두산피열세 다 시세가 분출됐었는데 이게 이제 장기로는 원전으로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달 이제 17일 날 이제 그 매일경제 단독 기사로 났는데 네옴시티 관련해서 빈살만 왕세자가 오니까 수원과 원전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협력과 단기는 UAM 도시망고 모빌리티가 충분히 단기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UAM 이슈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이슈도 있어요. 이슈는 이제 지난주에 보잉 CEO가 왔었잖아요. 데이비드 카룬 CEO가 왔었는데 다음 주에는 에어버스 CEO가 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클. 네. 어떤 게? 마이클 이름이 비슷한 성이 마이클. 네. 마이클이요? 알겠습니다. 자, 마이클 오른쪽에 네. 최현동 매니저님 판넬로 한번 가볼까요? 단기 게임, 네. 장기 수소? 네. 수소원. 와, 한 분은 수소, 두 분 다 수소 장기네요. 장기. 네. 그러니까 사실 수소가 저는 장기도 괜찮고 단기도 괜찮은데 오늘 이제 좀 살짝 좀 맞아요. 뜬 게 있으니까 네, 좀 약간 조정을 좀 기다려서 하고 싶고 알겠습니다. 굉장히 강해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OX 판넬 드렸잖아요. OX. 그거 한번 들어주실까요? 자, 단기 먼저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부터 가볼게요. 단기 2차 전지 써주셨는데 단기로 2차 전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없다 OX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그 2차 전지도 세부 섹터가 상당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종목이 워낙 많으니까 네. 종목만 잘 찝으면 네. 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업스트림 쪽으로 좀 보거든요. 업스트림이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운스트림이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거면 제품을 만들기 전에 이제 그 원료라고 강물 같은 거, 니튬, 수산화 니튬이나 뭐 이런 부분들. 예. 그러니까 그쪽 요즘 이제 분위기가 이제 그쪽으로 좀 해서 요즘 아까도 뭐 금양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종목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미래나노텍도 뭐 그다음에 금양 뭐 이런 종목들 올랐는데 오늘은 또 이제 새로운 종목 하이리드 리튬 뭐 이런 종목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예. 지금은 이제 리튬이 이제 중심이 됐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확대가 돼서 그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알루미늄 그다음에 뭐 그 밖에 또 그 니켈 뭐 이런 쪽으로까지 이제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전지의 그 전체적인 양극재 뭐 LNF나 지금 에코플로 BM 이쪽은 좀 어렵고 여기서 그 나름 리튬에 대한 그 강사를 갖고 있는 그 포스코 케미칼 요 정도 포스코 케미칼은 더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런 종목줄은 계속 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LG 화학도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 네. LG 화학. 네, 그런 종목들이 다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그런 류의 종목들. 그러니까 대충 뭐 원료를 만드는 회사들. 네,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그쪽에 관련이 돼 있는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만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요? 딱 하나만. 딱 하나만 보인다면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네, 아니면 계속 포스코 간다? 홀딩스. 네. 단기는 포스코 케미칼이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나머지 두 분도 5를 들어주셨으니까 정말 짧게만 종목 위주로 어떤 종목을 생각하고 5를 들어주셨는지 김준호 매니저님. 저는 뭐 지하이텍도 여전히 지하이텍.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제 단기로 봤을 때. 네, 왜냐면은 이 지하이텍 같은 경우는 제가 뭐 8월달, 9월달, 10월달에도 가져와서 큰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종목이 됐어요. 뭐 배터리 3사의 이제 장비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종목,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사실 뭐 지하이텍이 움직여야 또 장비 관련 종목들이 같이 좀 움직여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오히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LG 에너지솔루션 오늘도 강세를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삼성 SDI나 또 SK 이노베이션 셋 중에 어떤 기업을 살지 고민이신 분들은 이 3사에 공급하고 있는 장비 관련 종목이나 부품 관련 종목을 매수하면 된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종목이 아무래도 최근에 지하이텍이 가장 이제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슬롯다이 장비와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딱 순서대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LG 엔솔의 30% 매출 비중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SK 온, 그 다음에 삼성 SDI 순으로 슬롯다이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지하이텍 같은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하이텍을 기준으로 또 LG 엔솔과 삼성 SDI, SK 온에 공급하고 있는 장비 관련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최현동 매니저님도 5 들어주셨는데 어떤 종목 생각하고 또 이제 요거는 포스코 홀딩스 또 지난주에 계속 좋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철강으로 밸류를 쳐야 되는 게 아니고 2차 전지 소재로 밸류를 쳐야 되는 건데 예. 지금 포스코 그룹이 이제 그 아르헨티나 연모에 지금 그 리튬 강사를 이제 캐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거기에 묻혀 있는 리튬이 1,350만 톤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상업화할 수 있는 게 한 30% 보고 있는 건데 탄산 리튬으로 30% 만들게 되면 400만 톤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제 2023년부터는 연산 2.5만 톤씩 캔다고 좀 보고 있고요. 2028년부터 연간 10만 톤씩 캔다고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연간 10만 톤씩 캐게 되면은 나오게 되면은 지금 이 탄산 리튬 가격이 1억이 넘어갔잖아요, 지금. 이 위안화로 지금 60만 위안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원화에서 1억이 넘어가는 건데 그럼 10만 톤이면은 1년에 10조의 매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이게 지금 이 철강 밸류로 보면 안 되는 거고 2차 전지 밸류로 봐야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지금 다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강주가 아직 못 가고 있었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지금부터 2차 전지 밸류를 친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꽤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앞서 이호근 매니저께서 많이 좀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원료 쪽, 특히나 리튬이 지금 너무나 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올라갈 수밖에 왜 없냐면 전기차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리튬 값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어떤 리튬 이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좋다 이렇게 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주였나요? 이번 주였나요? 화요일이네. 화요일에도 이영훈 네오이, 매니저님 네. 포스코홀딩스를 하려다가 네오이즈로 바꿨죠. 최한동 매니저님이 옆구리를 쿡쿡 찔러서 네오이즈로 바꾼 거. 저는 네오이즈는 딴 게임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많은 게 이제 왔어. 이제 왔어. 왜냐면 제가 말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코코코님께서 이영근 매니저님 화요일 네오위즈로 바꾸셨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더 잘 가네요. 최현동 매니저님과 안 싸우셨나요? 곧 싸울 예정입니다. 곧. 아니, 아까 제가 인사했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어쨌든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항상 투자는 본인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세 분 다 생각하시는 그런 2차 전지 네. 관련된 기업이 있고 단기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충분히 메리트 있는 기업들이 보인다. 여기서 세 분 다 5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김준호 매니저님 단기로 한번 네. 가볼까요? UAM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세 분 다 이제 그거 OX 잡아주시고요. UAM 단기로 나는 갈 것 같다. 뭐 진짜 솔직하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선 팀 없습니다. 알았어요. 자, OX 들어주시죠. O X O 또다 동그라미 누르면 또 이해할 거. 최현동 매니저님 먼저 물어볼게요. UAM 생각나는 종목 있으세요? 많죠. 베셀, 배세. 그다음에 네온테크, 꼭 간다?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맞아요. 베셀 같은 경우 오늘 급등 나왔었고 저는 일단 오늘 고점에 좀 수익을 했습니다만 저 UAM이요. 제가 볼 때는 네옴시티가 붙어서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또 대박 날 것 같은데 네옴시티. 다만 아직까지 붙어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 네옴시티의 어떤 그런 그 뭐 설계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UAM이 안 들어가면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좀 붙을 것 같고 앞서 이제 김준호 매니저도 좀 이야기했지만은 지난번에 보잉 CEO가 왔었고 이번에 에어포스 CEO가 와서 또 이제 어떤 그런 그 이 도심 모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이고 특히 지금 그 인천에서 어제부터 지금 이제 이 UAM 관련해서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UAM 관련 도시들 있죠. 뭐 LA라든가 뭐 공항, 기관 이런 다 모여가지고 지금 그 UAM 관련 그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준 나오고 있고 베셀이 오늘 거기서 이제 그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UAM을 공개해가지고 예. 급등했던 건데 제가 볼 때 UAM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작을 좀 봅니다. 왜냐면 이게 원래는 2030년 상용화 봤었지만은 지금 기술 개발이 워낙에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서 2025년인가 상용화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자율주행보다 빠른 거예요. 네. 그럼 저는 자율주행보다는 차라리 UAM이 훨씬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거기서 뭐 김준호 매니저님이 설명해 주실 거여서 네. 조금 더 여쭤볼게요. 사실 네옴시티로 수급이 붙으면 네. 지금 시장이 좋으면 거래량이 많으면 수급이 들어올 게 많아서 여기저기 다 붙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지금 거래량도 말라버린 상태에서 네옴시티 갖다 붙여서 빈살만 온다고 다 갖다 붙이면 UAM까지 그거를 우리가 순위가 거기까지 갈까?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드는데 예, 건설도 있고 수소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정말 많잖아요. 제 말인가요? 예. 이 미래 모빌리티가 시장 규모가 9천조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네옴시티까지 엮인다고 했을 땐 더 세게 올라가는 거고 엮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까 최현남 매니저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게 2025년도에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고 자율주행이 2027년도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날 거라는 예상은 없었었는데 이번에 보잉 CEO가 왔을 때도 삼성전자 이재용 CEO를 회장을 또 이제 접견을 했고 또 이제 한화 김동관 CEO 그리고 부회장 그리고 정의선 그룹 회장을 만났었는데 일단 지금 하나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전장 사업을 확대하면서 특히 미래 모빌리티, UAM 도시망고 모빌리티 쪽에 새롭게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크고 UAM만 톡 떼놓고 봤을 때 이 시장 규모가 한 1000조 정도의 시장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네옴시티 자체가 이제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막 철도 관련 종목들도 이제 네옴시티에 철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뭐 현대로템이나 뭐 대아이티 같은 종목들도 움직였는데 네옴시티로 같이 묶인다고 했을 때는 더 단기적으로 더 세게 올라가는 거고 엮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미래 모빌리티에서 가장 먼저 이뤄지는 게 바로 UAM 도시항공 모빌리티고 다음 주에 오죽하면 보잉 CEO도 방한을 했고 다음 주에 바로 이어서
에어버스 CEO도 방한을 해가지고 또 국내 카이, 또 이제 한국항공우주와 또 이제 국내 기업들 CEO들과 만나서 앞으로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구도 그렇고요, 제주도, 또 인천도, 서울도 지금 다 각자 미래 모빌리티, 특히 도심항공 모빌리티의 거점을 활용하겠다, 그리고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해서 많은 규제들을 완화하고 책임지고 상용화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금 밀어주고 있는 산업이고요. 또 글로벌 또 완성차 업체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글로벌 또 세계 최대의 비행 업체들도 지금 계속해서 도심항공 모빌리티 쪽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 섹터가 좋은 점은 종목이 몇 종목 되지가 않아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네온테크와 또 베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 정도가 아마 가장 핵심 종목이고 네. 그 외에 뭐 기산텔레콤부터 시작해서 파이브프로 이런 종목들은 시총도 너무나 낮고 또 이제 또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세 종목 안에서 계속 회전을 하고 있다. 특히 두 종목 네온테크랑 베셀이 가장 대표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종목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온시티 쪽으로 수급이 쏠린다고 하더라도 이 두 종목 정도는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만약에 이렇게 네. UAM 이렇게 샀다면 네. 수익을 상당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네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래도 UAM 관련 종목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우주항공 모빌리티 쪽이 훨씬 더 가까워요. 그래서 네온테크랑 베셀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래도 UAM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예.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물론 뭐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뭐 좋죠. 괜찮아요. 네. 참고로 이제 월스팀이 네. 캔코아를 공교롭게도 캔코아를 2명이서 넣었어요. 진짜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똑같은 종목 겹쳐지는데요. 근데 가격 매수가 뭐 이런 건 다르는데 뭐 갖고 있는 분이 오케이 하셔가지고 네. 따로 넣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네. 캔코아를 두 네. 분이서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UAM 하나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캔코아보다는 베셀이나 베셀. 네온테크가 더 세게 올라간다라는 거고 알겠습니다. 큰 우주 항공으로 봤을 때는 캔코아가 더 세게 움직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마지막으로 속도 좀 내겠습니다. 이호건 네. 매니저님, 그럼 간단하게 왜 못 네.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엑스든 지금 이유. 저도 이제 그 베셀하고 네온테크 계속 보는데 이게 이제 시세가 계속 연속성으로 짝짝 가지는 않고 한번 올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네, 그래서 아직은 좀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보다 네온 그 UAM이 더 빠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세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힘들다.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최현동 매니저님의 게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단기로 게임 갈 수 있다 없다. 저는 만약에 제가 OX를 들 수 있다면 이게 제일 부담스러운 시간이에요. 하나를 선택하고 누구는 제 싶은데 설명을 듣고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투표권이 없어서 설명을 들어도 그다지 달라질 것 같지 않지만 어쨌든 알았습니다. 일단은 한번 들어볼게요. 자, OX 게임 단기로 갈 것 같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나도 뭐라 그러지? 아이고. 아니 네온이 좀 배신 때리는데요. 아니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호재인 게 네. 최현동 매니저님이 우리가 기저 효과로 우리를 설득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하니까. 예,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게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다행이에요. 남들이 안 간다 그래도 가거든요 보통. 네. 전 이 다행이라고. 투심이 워낙 안 좋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 투심이 안 좋은 게 이제 FTX 문제인데 그거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그러니까 FTX가 어느 정도냐면은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소가 유동성 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5월달에 루나가 이제 깡통 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데 지금 FTX마저 유동성 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거 제가 한번 화면을 잠깐 좀 볼게요. 지금 이제 해외 가상화폐 거래 순위인데 보면은 이제 이 거래량 순위로 나온 거거든요. 지금 바이낸스가 1등입니다. 그다음에 코인베이스가 2등이고요. 원래 1, 2등을 바이낸스하고 FTX하고 싸우고 있던 건데 FTX가 지금 보시는 바가 좀 없어진 겁니다. 유동성 위기 때문에 이제 뭐 다 금방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FTX의 유동성 위기는 뭐 지금 한간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리만 브러더스 사태와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데 그걸 제가 한번 좀 비교해드리면 예. 리만 브러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큰 그 문제가 됐던 건데 지금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주식시장하고 비교하면 좀 작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567조입니다. 그러니까 총 추정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 포함해서 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 1000조 정도 보이는 건데 애플 시가총액 3000조예요.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는 애플만 비교한다 보더라도
가상화폐 시장에서 또 리만 브러스가 터진 건 맞는데 이 규모로 본다면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 애플 시가총액이 3,000조인데 지금 뭐 비트코인만 560조밖에 안 되는 거고요. 총 다 해서 한 1,000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물론 좀 이 파장은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 이제 바이낸스하고 지금 코인베이스 말짱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바이낸스가 그 인수를 좀 하려고 하다가 지금 뭐 미국 정부도 문제를 걸고 있고 또 막상 실사해 보니까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서 이제 발 빼서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바이낸스가 오히려 그걸 인수했다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바이낸스는 건강해진 상태고 지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발표한 게 우리는 자산을 1대1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루나 사태가 자산을 1대1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 1대1인데 그 1대1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망가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이런 거래소들이 건전성이 강화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옥석이 좀 가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좀 출렁일 수 있다 하더라도요. 제가 보다 큰 문제 없다. 이게 주식시장까지 오진 않을 거다라는 건데 오히려 기회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요거를 이제 하면 여기 아까 제가 이제 좀 자료 만든 거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건데요. 비장의 무기. 네, 요거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비장의 무기예요? 네,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아 그렇게 자, 그렇게 생색을 내던 게 요겁니까? 지금부터 잘 보셔야 합니다. 아 지금 무조건 잘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의 이 FTX 사태를 루나 사태와 비교하는데 예. 루나보다 훨씬 큰 겁니다. 당연히. 근데 루나 사태가 5월 달이었거든요. 5월 달에 보시면 이 밑에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 1년 차트인데 5월 달에 급락이 나오고 6월 달에 추가 급락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은요.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만 비트코인이 이 5월 달에만 20% 빠지고 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심각했죠. 근데 그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임화폐 유믹스. 그게 바로 이때인데 유믹스 이때 몇 배 올라간지 아세요? 2배. 지금 딱 그 몸통만 보면 2배고요. 네. 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3배입니다. 오. 그러니까 루나 사태 때 비트코인이 빠졌지만은 유믹스가 급등한 건데 이유는 뭐냐면은 루나 사태는 이게 어쨌든 루나의 어떤 문제점이 발견돼서 이제 그 폭락한 거잖아요. 예. 그 반사액이 유믹스로 온 거예요. 유믹스는 오히려 어쨌든 상장사 운영을 하는 거고. 대피처. 네. 그러니까 루나 사태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을 해서 어떤 담보를 잡아야 되는 건데 그 담보가 가상화폐로 잡아버리니까는 다 망가진 건데 지금 유믹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상장사가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뢰가 더이다 보니까는 이때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빠졌던 건데 지금 와서 보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지금 이 FTX 사태 이후에 벌써 여기서만 또 20% 넘게 빠졌는데 유믹스는 그때 대비해서 빠진 게 없거든요. 오. 요거를 또 하나 보시면 최근 차트입니다. 예. 그럼 비트코인이 지금 FTX 사태 나오고 나서 급락이 지금 3일 동안 급락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3일 동안 24%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어떤 11월 저점이 완전 깨져가지고 진짜 크게 망가진 거예요. 근데 유믹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11월 저점이 안 깨져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비트코인 빠진 것처럼 본다면은 유믹스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 빠져 있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굉장히 견고한 겁니다. 이 얘기는 역시나 지금 FTX 사태 안에서도 유믹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빠진 게 지난번에 이제 그 유동성 문제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 건데 이것도 제가 잠깐 좀 설명드리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대주주가 내 주식을 담보로 맡겨서 어떤 기업을 인수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유동성 문제가 생긴 건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동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신뢰성 문제였는데 지금 위메이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겠다고 했고요. 앞으로 지금 위메이드 재단에서 갖고 있는 유믹스를 제3자 기관에 수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위메이드의 그 전환 사채에 210억 투자하기로 한 거고 아람코에 지금 중동자금 들어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문체부에서 오늘 결과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그 기사가 나왔는데 국내에서 P2E 게임을 허용할 수 있다. 제한적 허용. 싱가포르 같은 경우를 들었는데 싱가포르 지금 그 정부에서 허가한 화이트 코인으로 지금 이제 그 이 P2E 게임을 허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국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이 화이트 코인이 뭐가 있을까? 유믹스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게임 합회거든요. 그러면 유믹스, 그다음에 컴투스 홀딩스의 C2X, 그다음에 네오지 홀딩스의 네오핀 이 정도가 아마 정부에서 허용하는 게임 가상 합회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런 그 화이트 코인을 만든 다음에 이 어떤 P2E 게임에 대해서 제한적 허용한다면 국내에서 시장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있어서 비트코인이니까 이게 어떤가 똑같은 거냐면 삼성전자가 30% 급락에 나왔는데 반도체 장비 종목이 안 빠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잘 지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내일까지 이 투자유 종목 지정 푸는 거에 발표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업비트에서 이제 시간을 좀 더 달라 그래고 다음 주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나온 결과만으로도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락에 나왔는데 유믹스는 안 빠지고 있다.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시장의 수급은 유믹스로, 그러니까 지난번 루나 사태와 마찬가지로 루나 사태 때 비트코인이 20% 급락이 나왔지만은 오히려 이 유믹스는 3배 올랐던 것처럼 예.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거 제가 다 만든 자료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나중에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어떻게 좀 설득이 됐습니까? 안 듣고 계시던데. 제가 이제 암호화폐 쪽은 뭐 이렇게 크게 관심은 없는데 지금 그림 보니까 예. 뭐 아니 그 잘 유메이드는 샀죠? 괜찮더라고요. 유메이드는. 유메이드? 예, 차트가. 어. 저는 이제 오늘 게임들을 왜 부정적으로 봤냐면 예. 포로빅스 같은 경우에 그냥 팍팍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NC니까 그나마 좀 올라오고 있고 컴투스나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지금 보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서 게임즈가 아직은 좀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이메이드는 조금 좀 돌아서는 것 같아요. 네오이즈는요? 네, 네오이즈는 괜찮고 그 네오이즈는 제일 지금 뻣뻣이 서 있어요. 그것도 서 있어요. 네, 근데 안 이제 빠집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게임즈가 좀 약해서 잘 그 시세가 받을지 안 받을지 이제 요게 이제 조금 그런데 결국 가겠죠. 뭐 이메. 저는 약간 최현동 매니저님 아까 뭐 농담 삼아서 얘기를 네. 했지만 네. 사실 요게 분위기만 조금만 지나간다고 하면 네. 위믹스나 게임은 약간 그 정도까지 영향을 받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 시장이 딱 수급 들어와서 한번 빡 튀고 또 어차피 네. 뭐 꺼지고 약간 그런 분위기라서 네. 한 번쯤은 시세 주지 않을까. 이메이드는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차트가. 길게 말한 거를 딱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루나 사태 때도 네. 그때 이 가상화폐 망한다 그랬어요. 아. 왜냐면 정말 진짜 정말 패닉 상태였고 그랬는데 그때 유니스가 3배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 빠지고 있고 이것만 보면은 이게 팩트니까 이거를 보면 제가 볼 때 뭐 판단하는데 그렇게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메이드 한번. 김준호 매니저님 한마디만 할게요. 이거 장기도 해야 되니까. 네. 한마디요? 게임에 대해서? 저도 근데 위믹스가 최악의 상황 가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또 그래서 다시 상패 위기를 벗어난다고 했을 때는 한 발에 큰 시세는 분출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단기 섹터 세 분이서 알아봤는데요. 장기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장기는 시간을 좀 짧게 잡은 게 사실은 내일 모레도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네. 장기로 뭐 지금 내가 뭘 담아둘까 이런 분들이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OX. 자, 일단 이호근 매니저님의 장기 풍력. 저는 이거 다 O 나올 것 같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오! 왜 오죠? 왜 X죠? 이거 보면 네. 이거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1분 드릴게요. 이분들을 좀 설득해 그냥 주세요. 저는 딱 그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예. 일단은 이번에 그 중간 선거가 일단 민주당이 선전을 했고요. 예. 이제 오늘 CS 인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 상당히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풍력주가 올해 1분기, 2분기 계속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양광은 이만큼 올랐는데 풍력은 못 갔어요. 근데 요번에 CS 인도가 이제 매출 쪽은 조금 부진했는데 어쨌든 영업이익에서 기대만큼 나오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 풍력도 이제 좀 턴하면서 돌 때가 됐다. 예.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원자재 가격 급등, 그 다음에 운송비 가격에 상당히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발목을 잡았었는데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됐고 이번에 이제 CS 인도에서 이제 실적에 대해 신호를 보내줬기 때문에 내년은 좀 정상으로 돌아가면 지금 태양광이 올라간 것만큼은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한 마디씩만. 네. 네.
풍력이 장기로 별로인 이유. 김준호 매니저님. 풍력이랑 태양광 너무 좋은데 사실 이제 또 이번에 공화당이 뭐 승리한 건 아니지만 또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풍력과 태양광이 워낙에 시세가 많이 분출돼서 저는 그냥 그 수급이 최근 들어서 수소 쪽으로 이동됐고 그 수소에서 또 원전으로 이동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먹을 폭이 낮다. 풍력과 태양광이 지금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목표가 자체가 낮다라고 보고 있고 장기로 봐도 장기로 본다고 했을 때 그래서 오히려 수소와 원전 쪽이 앞으로 좀 이벤트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개가 동시에 다 같이 가진 않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수소와 원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현동 매니저님. 짧게만. 저는 지금 그 결과가 민주당이 선방을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한 거고 반반이에요? 상원은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아 다른 거 대비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좀 땡기지가 않아요 그쪽이. 네, 그게 뭐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만. 예, 풍력은 안 올랐어요. 태조 이방원에도 속하지 않고. 그러니까 태양광이 오른 많이 건 오른 없어요, 거지. 진짜. 네. 예, 풍력은 안 올랐어요. 많이 빠졌죠 오히려. 예, 오히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준호 매니저님이 장기 수소에서 원전으로 간다. 그럼 뭐예요? 수소예요, 원전이에요? 그러면 수소는 이번 주에 갔으니까 원전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원전. 네, 장기 원전으로 원전? 가겠습니다. 네. 장기 원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자, 하나, 둘, 셋 들어보겠습니다. 원전이죠. 네, 원전이요, 네, 원전. 원전 또 X. 그게 억지가 아시죠? 아니야, 원전. 야, 아, 그래? 이거 혼란스러운 나는 수소하면 시장이네요. 이렇게 하려고 요거 좀 확실하게 좀 캡처해가지고 자료 영상으로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이제 원전입니다. 수소하면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X 한번 나중에 숟가락 얹기 없게요, 나중에. XX 옵니다. 그 단기 트레이닝 관점은 없다 이런 얘기 하기 없다고. 그런 거 단기 없어요. 트레이닝 관점은 그런 거 괜찮은 건 없어요. 없다고. 네. 김준호 매니저님 가는 이유. 진짜 짧게만. 다른 너무 시간 많이 이유는 지났어요.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자료. 아, 자료. 네, 일단 빈사만 왕세자가 온대요. 17일 날 이제 15일, 16일 날 G20이 있는데 G20 끝나자마자 17일 날 새벽에 온다고 합니다. 이미 롯데 호텔을 지금 400실을 예약을 다 끝마친 상태고 스위트룸에 1박을 해서 1박 2일 있다가 간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접견을 조율하고 있고 국비급 예우를 하겠다. 근데 지금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와주고 있냐면은 지금 정부에서 세계 엑스포가 지금 이제 사우디가 있고 또 그리고 이탈리아가 있고 우리나라가 좀 참여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부산 엑스포 추진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재용 회장까지도 지금 이제 특사로 나서고 있는 상태인데 세계 엑스포를 이제 사우디에 내주고 네온시티와 원전 수주를 할 수 있다. 사우디 빅딜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단독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네온시티 관련 종목들은 너무 방대하잖아요. 오늘 막 철도 관련 종목들도 올라가고 건설 기자재 관련 종목들도 올라가고 한국과 사우디 관련해서 워크숍이 있다고 해서 관련 종목들이 다 급등했는데 그럼 원전 수주 관련해서 사실 사우디 원전 수주 외에도 지금 루마니아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죠. 예.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뭐 폴란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사우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제 다 한 겁니다. 했어요? 네, 저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장기 오케이. 방금 단독 그거는 처음이었죠. 네. 아니 그것도 다 엑스포 포기하고 이거 오늘 나온 뉴스인데. 어제 뭐 이거 비슷한 거 다 했는데 아니 이거는 했을 텐데 롯데호텔 이건 없었을 거예요. 2200 이거 오늘 나온 뉴스예요. 이거는- 세계 엑스포 내주고 네온시티 원전 수주하겠다. 이거는 처음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좀 밑으로 내려볼까요? 근데 요렇게 막 네, 그러니까 네. 사우디랑 빈살만이랑 엮으면 네. 단기인 것 같아서. 단기인데 원전은 또 이제 사우디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폴란드도 있죠. 오케이. 루마니아도 있죠. 또 영국도 있습니다. 살게요. 네. 먼저 살게요. 참고로 저 한정 기술 물려 있어요. 제가 말했을 때는 바닥에서 말씀드렸는데 꼭지에서 하셨어요. 네. 꼭지에 쓴 거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X 한 분만 들어볼게요. 최현동 매니저님. 왜 X입니까? 저는 단기로는 이제 괜찮게 보는데 단기로 네. 오케이. 중장기로는 이게 사실 꽤 오래 걸리고 네. 폴란드 거는 저는 이 물 건너간 거예요. 왜냐면 이 민간 사업자가 하는 거고 그 민간 사업자가 지금 LOA 체결한 데만 7군데 넘습니다. 한 수업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폴란드 거 물 건너 간 거고 본다면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루마니아, 사우디 이런 거 봐야 되는 건데 네. 이건 어쨌든 기대감이잖아요.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장기로 괜찮은데 전 단기로는 좀 오르면 팔고 나와야 한다. 네. 주식은요 기대감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아까 위믹스 요것도 네. 기대감 아니었어요? 기대감이죠. 아니 이글스는 제가 팩트 보여줬잖아요. FTX 회복될 거란 기대감. 뭐 어쨌든 알겠습니다. 기대감이다. 이게 실제로 회계장부에 찍히려면 진짜 네. 어렵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네. 요거 수소, 수소. 장기. 이거 시간이 너무 없네. 그냥 짧게만 해볼게요. 네, 수소 그냥 들기만 하나, 하죠. 엑스도 이게 어떻게 하나, 둘, 셋. 뭐 수소는 뭐
수소가 투심이 원래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최영동 매니저님, 수소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일단 네옴시티에도 지금 이제 네옴시티 자체가 친환경으로 돌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소 에너지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좀 나와 있고요. 지금 국내에서 이제 수소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세게 이야기했죠. 어제 이제 그 한 총리가 좀 이야기했는데 좀 준비된 그림 하나 좀 보시면 첫 번째로 청정 수소 생산 기술 국산화시키겠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이 수전의 생산 기술에 있어서 국산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수소 저장, 운송 기술 고도화라고 해서 수소가 원래 좀 운송이 힘들거든요. 근데 뭐 암모니아 운송이라든가 액체로 해서 운송 기술 고도화시키겠다는 거. 그다음에 수소 활용 기술 1위 공고화라고 해서 뭐 전기차라든가 뭐 상용 전기차, 상용 수소차.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 모빌리티 바로 UAM도 들어가죠. 이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전략부터 과제까지 나오면서 네옴시티가 지금 이제 수소를 붓고 있는데 국내 정치권에서 이제 또 이 그 정부에서 정책까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부터는 좀 기대감이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수소는 세 분 다 오를 드셨으니까 추가적인 코멘트는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화목팀이 얘기했던 단기 유망 섹터랑 장기 유망 섹터 요거를 잘 한번 기억해 보시고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목팀과 월수팀의 수익률 대결 치킨 15마리, 20마리를 걸고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펼쳐졌는지 중계석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